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오늘 밤 PSG 파리 아스톤 빌라와 챔피언스리그 8강전 1차전이 있죠. 파리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 우리 이강인 선수도 드디어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했고요. 동료들하고 같은 스케줄을 가져갔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스쿼드에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녹화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스쿼드가 발표가 안 됐죠. 아무튼 오늘 경기 부상 후에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스쿼드에 든다면 약 3주 만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스쿼드에도 복귀하고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교체로든 이렇게 또 뛰는 그런 모습도 기대되고요. 아스톤 빌라 다들 아시다시피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었던 아센시오 선수가 또 뛰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가는 그런 경기죠. 그리고 파리가 현재 이 리그 우승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쿠프 프랑스와 이 챔피언스리그 두 가지 타이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경기 주요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파리에서 이번에 100번째 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아스톤 빌라 상대로 이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치르는데 이 경기가 엔리케 감독의 100번째로 치른 경기가 되겠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현재 2027년까지 파리 클럽과 계약이 돼 있고 굉장히 엔리케 감독은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파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이 통계학자들 옵타라는 이 경기 예측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예측하기로 PSG가 이번 챔피언스리그 24-25 시즌에 우승할 확률이 19.3%로 우승 후보 2위에 올라있다는 내용입니다. 파리보다 이 확률에서 더 높은 팀은 오직 바르셀로나 한 팀으로 유일한 팀이고요. 파리가 그만큼 리버풀 상대로 꺾으면서 굉장히 이 우승 후보 순위에서 쫙 올라왔습니다. 바르셀로나가 23.1%로 우승 후보 1위고 파리가 19.3%로 우승 후보 2위에 올라서 굉장히 순위가 쫙 올라왔죠. 이렇게 표에서 보시다시피 바르셀로나, 파리, 아스날,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쭉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클럽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앞으로 정말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파리가 이 준결승 진출 확률,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를 꺾고 4강에 진출할 확률이 71.3%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70% 이상은 아스톤 빌라 상대로 승리할 거다, 그런 예측인데요. 하지만 이 에메리 감독이 현재 팀의 성적이 굉장히 리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가볍게 여길 수가 없고요. 또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노팅엄 포레스트가 잉글랜드 리그에서 지금 3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도 최근에 또 승리하고서 이렇게 파리와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대회에서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아스톤 빌라고 리그에서도 5경기에서 4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상승세의 아스톤 빌라랑 만나서 까다로운 상대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센시오의 최근 폼도 굉장히 좋다는 그런 평이 자자하고요. 네, 마지막 내용으로는 마르키뉴스가 이렇게 경기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마르키뉴스가 관중석에서 보게 될 것 같고요. 경고 누적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팀 훈련에 복귀한 게 또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베랄도가 이 마르키뉴스 대신해서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터뷰 살펴보겠는데요.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엔리케 감독과 더불어서 데지레 두에가 기자회견에 선수 대표로 나왔습니다. 두에 인터뷰 먼저 살펴보면 저는 아직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매일 향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잘하지 못할 때 감독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이 폼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어린 선수고 배울 게 많은데 이게 좀 부족할 때가 있고 경험 미숙이고 판단이 미숙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감독이나 동료들이 또 도와주고 조언해준다, 그런 얘기를 했죠. 다음 내용은 아스톤 빌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건데 우연이 아니다. 8강에 진출한다면 행운이란 없다. 아스톤 빌라가 이 8강에 있다는 건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경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이기기 위해서 경기할 거다. 그리고 처음부터 경기 시작 1분부터 마지막 90분까지 끝까지 진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데지레 두에가 또 했죠. 또 자신의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는 제 개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나는 젊은 선수고 많은 면에서 발전해야 됩니다.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내가 약간 과하게 할 때는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데지레 두에가 판단력이나 이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10대죠. 19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볼을 잡았을 때 끌지 말고 패스하고 간결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약간 과하게 욕심이 과해서 드리블하고 무리한 슈팅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자제하라고, 그럴 때는 패스하는 게 낫다, 그런 식으로 자기 동료들이나 선배들이나 이렇게 감독들이 조언을 많이 해줬다,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엔리케 감독 하의 시스템에서 적응한 내용인데요. 경기
경기장에 여러 구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드리블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을 빨리 패스하고 빌드업 해야 하는 구역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엘리케 감독이 이렇게 공격 진영 앞으로 빌드업을 할 때는 수비 진영이나 이 미드필더 진영에서 빌드업을 할 때는 짧고 빠른 패스, 쇼 패스, 안정적이고 상대에게 볼을 뺏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빌드업을 해서 상대에게 볼을 내주지 않는, 우리가 소유권을 잃지 않는 그런 축구를 하고요.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있는 그런 구역이란 건 즉 상대 박스 아니죠. 박스 아니나 박스 바로 바깥쪽 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격권에서는 자유로운 패스나 슈팅을 과감하게 하는 것도 허락하지만 그 나머지 구역에서는 이렇게 볼을 잃고 역습당하는 게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기에서는 무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엘리케 감독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두에가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두에게 이번 시즌 파리의 최고의 순간을 물어봤는데 리버풀과의 경기, 아무래도 그렇죠. 선수들 전체가 그렇겠지만 리버풀과의 굉장히 절체절명의 경기였고 이기기 힘든 경기라고 보여줬었는데 과감하게 경기를 했고 멋지게 승리를 따내서 통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점은 엘리케 감독의 선수 관리, 체력 관리를 통해서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프레쉬를 강하게 걸면서 리버풀을 지치게 만든 그런 게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시즌 말이 갈수록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두의 인터뷰 살펴봤고요. 이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치가 도착했는데 매우 미소 띈 얼굴로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오늘 콘서트 있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러면서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 경기고 이제 8강전 경기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기자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또 영국 기자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무슨 콘서트냐? 사람이 굉장히 많네. 이러면서 농담하면서 웃으면서 들어온 엘리케 감독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케 감독이 선수단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요. 모든 감독이 각자의 자기 스타일 있고 관리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면서 나나 에메리 감독이나 상대팀 에메리 감독이나 선수 이렇게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정확한 결정 내려고 노력할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부상당한 선수가 없어서 기쁘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또 복귀하면서 전체 완전체가 됐죠. 파리 팀이. 그러면서 또 한번 이강인 선수의 복귀를 환영한 부상당한 선수가 없음을 기뻐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는 함께 발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돌을 통해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리그 내 경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승패를 겨루면서 우정도 쌓고 함께 발전했다. 그러면서 에메리 감독이 유럽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감독 중에 한 명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챔스 8강에서 만나게 돼서 기쁘다. 그런 내용을 표했고요. 또 자신의 일을 잘하는 감독이고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 감독과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다. 또 덕담을 했죠. 그 다음 내용으로는 엘리케 감독이 굉장히 비슷한 두 팀이다. 파리와 아스톤 빌라가 비슷한 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면서 누가 경기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스톤 빌라가 이번 겨울 시즌에 여러 선수들 영입하면서 많이 강화됐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경기 스타일도 약간 바뀌었다. 그런 얘기도 하죠. 두 팀에게 매우 개방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오픈된 굉장히 2차전, 두 팀에게 모두 가능성이 열려있는 2차전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스톤 빌라를 살펴보면은 파리처럼 굉장히 선수들 간에 이렇게 개별 포지션 체인지도 있고 특히 공격진에서 공격할 때 그렇죠. 측면에서의 특히 왼쪽 측면에서의 콤비네이션, 2대1 콤비네이션으로 짧게 컷백하는 그런 플레이도 있고요. 또 중앙 미드필드에서 이렇게 롱볼로 한 방에 전방에 공격수한테 롱패스, 로빙 패스를 날려주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썰어 들어가서 또 득점을 올리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선수들의 이렇게 콤비네이션 조합이나 포지션 체인지 그런 다재다능한 선수의 멀티 포지션이나 포지션 체인지를 쓰는 방면에서 에메리 감독이 엘리케 감독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엘리케 감독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마르키뉴스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르키뉴스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못 나오죠. 그러면서 관중석에서 응원할 수 있을 거다. 여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엘리케 감독 아무래도 이제 이미 나올 수 없는 선수는 미련을 버리고 현재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베랄두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가 여기 없어도 우리는 문제없다. 그런 식으로 정석적인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아센시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아센시오가 플레이할 수 있어서 기쁘다.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가 뛸 수 있어서 기쁘고 이 파리에서 원한 경기 시간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갔고 그가 뛸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매우 높은 수준의 선수고 아센시오를 우리가 완벽하게 잘 알고 있고 그는 이전에도 뭐 많은 트로피를 차지한 선수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있었죠. 아센시오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수고 뭐 그가 파리 상대로 플레이하는 게 뭐 거부감은 없다. 플레이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또 그런 덕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팀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내비쳤는데요. 우리가 PSG의 훌륭한 버전을 계속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우린 같은 방식으로 어쩌면 더 강렬하게 플레이할 것입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리그 경기 전날 선수들과 훈련한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장과 다리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보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렇게 엘리케 감독이 선수단 관리,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시즌 말미로 가면서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파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팀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드밴티지, 유리한 이점을 갖는 게 사실이죠. 리버풀도 아마 이렇게 시즌 초에 경기를 펼쳤다면 파리가 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케 감독의 선수단 관리, 체력 관리를 통해서 굉장히 축적된 에너지를 통해서 리버풀 굉장히 강력한 전방 압박을 90분 내내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리버풀까지 잡을 수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은 굉장히 또 나타난 엘리케 감독이고요. 오늘 밤 경기에서도 그거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주고 시즌 말미까지 계속 이런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로도 꼽히는 거고요. 또한 아스톤 빌라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뒤에서 나와서 공간을 잘 관리하고 2열 선수들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수비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선수가 이렇게 장신이든 단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스톤 빌라가 빌드업 상황이 굉장히 좋고 수비진하고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나 이런 간격에서 활용을 잘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롱볼로 기습적으로 공격을 로빙 패스로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2열 공격 2열 선수들의 이렇게 포지션 체인지나 컨비네이션도 좋기 때문에 또 역습 상황에서는 파리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을 가진 게 또 아스톤 빌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아스톤 빌라는 또 매우 좋은 축구를 한다고 얘기해줬고요. 각자의 특성을 가진 두 팀을 볼 것입니다. 매우 오픈돼 있고 복잡한 경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축구를 하기를 원하는 엘리케 감독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 챔피언스 리그는 휴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절대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방심하면 바로 탈락하는 그런 수준 높은 대회고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 수준이어야지 이렇게 4강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또 끝으로는 이 적장인 이 에메리 감독에 대한 헌사를 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아무래도 이렇게 유로파의 제왕이라는 굉장한 명성이 있지만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굉장히 또 큰 족적을 아직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언론 인지도 부족해서 에메리 감독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이 에메리 감독은 굉장히 수준 높은 명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많은 타이틀을 차지했다. 우리 상대로 오늘 밤에는 잘 하지 못하기를 기대하지만 그에게 또 최선을 기원한다. 이렇게 또 덕담으로 마무리한 엘리케 감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밤 경기 이슈 그리고 대질의 두회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까지 또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경기 정말 기대되는 빅매치고요. 또 이강인 선수 스쿼드에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체 출전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늘 밤 경기고요. 아주 재밌는 경기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또 가능한 분들은 경기 실시간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축구라리가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는 또 금방 또 알차고 재미난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